안녕하세요. 미플러스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7일입니다. 제가 오늘 동영상을 켠 이유는, 제가 은퇴 준비를 위한 은퇴 준비생이라는 동영상을 시작을 했던 게 벌써 1년이 다 돼 갑니다. 작년 2월 10 며칠부터 이제 은퇴 준비를 시작을 한다면서 동영상을 찍었었는데요. 벌써 1년이 다 돼갔네요. 그 1년 사이에 제가 어떤 성장을 했는지 아마 들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저도 좀 놀라운 사실이 좀 있거든요. 제가 은퇴 준비를 처음에 시작하려고 이제 했던 게, 나이도 이제 50이 넘어가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좀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게 되었고,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 전에. 그래서 이제 시작했던 게, 처음에 책을 좀 읽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조금씩 보면서 은퇴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공부도 좀 하고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영상이나 은퇴 관련 책을 읽지는 않습니다. 이미 책을 한 100여 권 넘게 읽었고, 그 다음에 은퇴 준비를 위한 경제책이라든지 마인드 컨트롤 관련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책들 위주로 이제 많이 읽었었는데요. 요즘에 또 관심 분야가 또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 읽던 책들은 이제 안 읽고 있습니다. 다만 책을 읽는 대신에 이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죠. 나중에 제가 은퇴 준비를 이제 하면서 시작했던 게 미플러스였습니다. 미플러스는 이제 어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모았던 돈으로 상가를 하나 임대가 아니고 상가를 하나 분양을 받았죠. 그때 진짜 다 틀어넣었습니다. 전 재산을 다 틀어넣어서 상가 하나를 분양받았고, 이제 와이프가 이제 심리상담소를 그곳에서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는데 좀 장사가 좀 작년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다른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학원을 이제 수학 학원을 가더라고요.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매니저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곳에서 이제 심리 상담 배운 어떤 그런 노하우를 이제 아이들과 부모, 학부모, 그리고 티칭 선생님들한테 이제 강사들과 같이 이제 대화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심리 상담 경력을, 커리어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만족하고 있고요. 그 대신 이제 미플러스를 여기 제가 이제 명명한 이곳은 임대 사업으로 전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 오피스를 시작하게 되었고, 공유 오피스를 시작한 게 이제 얼마 안 됐어요. 한 작년 6월 정도쯤부터 시작을 했는데, 나름대로 괜찮아요. 여기서 나오는 수익과 와이프가 버는 이제 월급이 합쳐지니까 웬만한 사람의 이제 월급 정도는 연봉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큰 파이프라인이 하나 형성하게 되었고요. 이것도 뭐 제가 만들려고 만든 건 아닙니다. 파이프라인을 원래는 뭐 미플러스라고 하는 이곳이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데, 이렇게까지 만들어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 진행하다 보니까 또 다른 길이 열렸고, 좀 더 이로운 방법으로 진행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제 노후 준비가 아주 노후 준비의 핵심이 이제 돼버렸어요. 여기 미플러스가. 미플러스의 장점을 진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수입원도 맞는데요. 수입원보다는 내가 이곳에서 지금 이거 제가 여기 앉아서 책상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
이렇게 아주 오늘 눈도 오고 뭐 비고 다른 곳은 막 대설특보 막 내리고 그랬는데 아주 화창합니다. 이렇게 바깥이 내다 보이는 이런 곳에 제 사무실입니다. 여기가 이 제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38평짜리 공유 오피스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게 그냥 장사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냥 장사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이 장사가 아니라 나를 위한, 그리고 오늘보다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곳에 오면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내가 심심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뭐든 할 수 있거든요. 책도 읽을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 미래를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여기서 생각을 해낼 수 있어요. 이런 공간들이 저는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상주, 비상주 업체들이 많은데 저는 매일 와서 여기서 이제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제가 쓸고 닦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도 약간 들어가게 되고요. 육체적, 정신적 노동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만족스럽고,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피곤하거나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막 이러면 퇴근할 때 일로 옵니다. 집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이제 잠시 커피도 마시고 이곳에 좀 쉬었다 가거든요. 청소도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정리가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공간은 제가 죽을 때까지 이 미플러스를 운영을 할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돈 이상의 것을 하고 있거든요, 저한테. 그리고 차선으로는 이제 돈을 벌어주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수입원으로만으로도 저는 이제 제 노후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뭐 요즘에 최근에 이제 맨 처음에 여기를 세팅했을 때는 이제 비상주를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임대만 생각을 했는데, 임대만 생각해도 임대가 나가니까 한 200이 넘더라고요. 세금을 다 제외하고 200이 넘길래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비상주를 시작하면서 수입원이 더 늘었어요. 평균 한 달에 100만원 정도는 더 늘었는데, 그러면 이제 300만원 정도가 매달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300만원 가지고도 저는 나름대로의 삶은 꾸려나갈 수 있다. 먹고 사는데 뭐 별 크게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부족하죠. 300만원으로는 대한민국에서는 부족하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내가 받는 연봉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넣었던 투자금, 이런 것들을 이제 배당금을 받으면은, 지금 생각으로는 5년 뒤면은 한 700, 월 700 정도? 1년에 한 1억 가까이 좀 되는 돈이 이제 세금을 제외하고 그 한 돈이 이제 들어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동영상을 켰으니까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조금 공개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제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플러스 뿐만이 아니고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조금 공개를 하려고 해요. 왜냐, 이제 1년 됐잖아요. 제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노후를 진짜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지금 시간이 한 1년 정도 흘려서 1년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거를 좀 소개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플러스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플러스에서는 월 300 정도의 수입이 이제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프가 이제 저기 회사를 이제 다니면서 한 150만원, 그리고 세금을 제하고 한 150에서 170 정도 들어옵니다. 그 돈이 합치면 한 400 얼마 정도 돼요. 400이 좀 넘어요. 그 돈이 이제 고스란히 들어오고, 원래 제가 회사에서 받던 임금이 있습니다. 그 임금 합치면 얘기는 말씀 못 드리지만
1년에 1억이 넘습니다. 세금 제하고 다. 그러면 일단 이 상태로 이제 계속 쭉 가는 거죠. 이게 1년 전에는 이렇게 되진 않았었어요. 근데 1년 만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제가 정년 퇴직을 할 수 있을지 안 할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 저는 생각하고 있는 기간은 뭐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회사를 계속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기대는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51세거든요. 51세인데 한 55, 56 정도까지는 계속 회사를 다니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한 5년 정도라는 시간이 저한테 주어지는데요. 그 5년 안에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한 2가지 정도를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금입니다. 연금. 제가 한번 열어볼 텐데요. 연금은 제가 생각하는 연금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를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국민연금이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은 뭐 요즘 뉴스 여시면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받기가 힘들어요. 우리 나이대가 받을 수 있는 연금 개시일자가 제 생각으로는 68세 정도를 기대하거든요. 근데 68세까지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서 국민연금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금은 내 개인연금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개인연금은 연말 소득공제를 지금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있습니다. 그 연금저축보험인데요. 연금저축을 들면 연말 정산에 아주 많은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금액이 1년에 900만원, 1인당 9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연금저축을 넣었던 게 보면은 저가 한 900만원 가량 넣었고, 그 다음에 저희 와이프가 한 700 정도 넣었어요. 그래서 연금저축 1,500만원인데 여기서 이제 세제 혜택이 한 180만원 정도 세제 혜택이 들어옵니다. 현금으로 꽂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금저축을 넣으면 1년에 12번 넣는데 저는 12번 넣지 않고 마지막 연말에 딱 한 번 넣어요. 작년에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10% 정도를 현금으로 딱 돌려줍니다. 국가에서. 그게 세제 혜택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제가 900만원, 집사람이 한 700만원 정도 넣어가지고 1600만원을 연금저축으로 넣었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600, 여기 볼까요? 이게 보일라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배당 현금으로 1670만원 정도 넣었습니다. 요 금액이 이제 제가 작년에 넣었던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퇴직할 때까지 이렇게 넣을 거니까 이제 이것도 나중에 계산 전체적으로 해볼 텐데요. 그 다음에 제가 퇴직금을 이제 받잖아요. 매달 BC로 전환하면서 이제 퇴직금을 매달 들어옵니다. 퇴직금이 한 100만원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거기다 배당금도 한 100원까지는 안 되는데 배당금이 또 좀 한 5, 60만 들어와서 매달, 그리고 매달 퇴직금이 적산되는 게 한 150만 정도가 매달이 적산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퇴직금은 이제 공개를 하면 한 1억 5천만 정도가 적산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게 매해마다 매달 이제 150만 정도가 들어오기 100에서 150만 정도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한 5년이면은 좀 꽤 되죠. 거기랑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투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큰 파이프라인이 될 건데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이 가장 큰 파이프라인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 그 루트 50이라고 하는 거를 이 동영상 제가 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루트 50은 우리 가족이 모두 참가하는 투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큰 애가 23살, 작은 애는 20살인데요, 올해. 큰 애는 군대 있고,
작은 애는 지금 대학교 1학년 올라갑니다, 올해. 그래서 이제 루트 50에서 보여드릴 것은 아이들과 우리가 부모가 함께 투자를 하는데 각 개인 계좌에다가 50만 원씩을 매달 적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20살, 23살부터 적립이 시작되는 거고요. 몇 년까지 적립을 하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적립 기간은 20년입니다. 그 사이에 보면은 이제 제가 집사람과 제가 와이프와 제가 적립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있고요. 아이들이 적립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소득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취직하고 또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수입원이 생기면 그때부터 적립하는 거니까 앞으로 5년 동안은 아이들이 적립을 못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대신 적립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제 계좌 그리고 와이프도 와이프 계좌에 각각 적립을 하게 됩니다. 그게 200만 원을 각 계좌에다가 나눠서 넣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계좌에 50만 원씩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나면 5년 뒤에는 아이들이 이제 적립을 할 능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든지 아니면 제가 적립을 안 해도 아이들이 200만 원을 각각 100만 원씩 해서 하든지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200만 원이라고 하는 적립금이 매달 쌓인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30년. 저는 30년 정도 보거든요. 왜냐면 30년이면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80세니까 80세 이후에는 제가 제 돈으로 적립을 하는 일이 없을 거고요. 지금 생각은 한 70살, 그러니까 20년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적립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된다 봐요. 그렇지만 굳이 적립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의문도 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 저는 이제 노후를 바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연금 개시를 시작해야 됩니다. 55세부터 퇴직연금이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연금저축도 55세부터는 개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연금을 받는 시기 되어야 됩니다. 대신에 아이들은 연금을 받는 게 아니라 계속 적립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 기준으로 볼 때는 30년, 40년, 50년 계속 가야 되는 거고 저는 딱 한 10년만 어떤 계획을 잡아도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는 뭐냐,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면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이들의 노후 준비를 제가 대신 스타트를 해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모르니까요. 제가 몰랐듯이 제가 어릴 때 노후 준비를 해야 되나? 또는 뭐 이렇게 투자를 어릴 때부터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어릴 때 30대일 때는 투자를 막 여기저기 막 아무 때나 합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죠. 근데 그게 잘 되면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안 돼요. 저도 많이 망했습니다. 주식 투자해서 많이 망했고, 뭐 1%에게 제가 돈을 막 갖다 바친 것밖에 안 됩니다. 주식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한 1, 2%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보합이거나 그런 정도고 대부분 80% 이상은 돈을 다 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80%에 포함이 됐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80%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제 도움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게 돈이 아닌 그보다 더 높은 가치, 그리고 예를 들면 물고기를 잡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물려주는 거나 아니 부동산이나 이런 것도 유산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유산은 그 돈과 부동산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큰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트 50이 그런 의미에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제가 이제 시작한 루트 50의 결정체는 뭐냐, 제 생각인데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20년 투자하게 되면 한 70억 정도가 됩니다. 상상을 못하는 금액인 거죠.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꾸준하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복리 효과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이 복리 효과는 10년 넣었다고 복리 효과가 나지 않아요. 이 딱 보니까 한 15년 딱 넘어가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어마어마한 복리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맨 처음에 200만 원을 넣으면은 1년에 2,400만 원이 원금이 쌓입니다. 그리고 2년, 3년, 10년을 넣었을 때 원금이 얼마 되냐면은 200만 원 2,400이니까 2억 4천밖에 안 돼요. 10년이면 2억 4천요. 그리고 20년이면 5억 정도 됩니다. 자, 우리가 200만 원에서 주식이니까요. 이거는 투자이익이니까 200만 원에서 100% 오르면은 4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1억 원에서 100% 오르게 되면은 2억이 됩니다. 꼴랑 1억밖에 안 올라요. 근데 10억이 되었을 때, 10억일 때 100% 오르면 10억이 올라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10억이 없어요. 내가 10억이 있으면 딱 바로 그 지식을 넣어버리겠죠. 한 방에. 예를 들어서 넣었다 치자. 넣었다 쳤는데 이게 2배가 되었다. 2배가 됩니다. 실제로. 2배가 되었다 하면 20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20억에서 2배가 되었다. 40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데 투자처가 어디 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떤 투자처가 2배를 벌어주고 이런 식으로 할 거냐는 거지. 10년이나 이 안에. 왜 어떻게 2배를 벌어주냐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 백데이터를 보면은 가능하다 여부를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는 확률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어떤 확률이 큰 곳에 투자를 하냐가 중요하거든요. 자, 보십시오.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저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 곳이거든요. 근데 확률적으로 비트코인은 저는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합니다. 근데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고 칩시다. 근데 그 10%를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터지면 굉장하니까. 그 10%를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반면, 나는 그런 10%에 투자하지 않겠다. 더 확실한 80%, 90% 되는 확률에 투자를 베팅을 하겠다. 그러면 보통 주식 중에서도 미국 주식을 많이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자, 미국 주식은 베팅이 가능해요. 이게 왜냐면은 과거 백데이터를 한 50년 정도 전부터 해서 쭉쭉쭉쭉 매 해마다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게 되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가 그랬는데 현재가 그렇고 미래는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보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확률이.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나 미래 가치적으로 보나 미국 주식은 상당히 올라갈 확률이 높다. 계속 성장할 확률이 높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도 대부분 전 세계의 돈이 50% 이상이 미국에 다 몰려 있습니다. 미국 산업에 전 세계 돈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들이 모이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을 시작하면서 4차 산업이 시작되면서 더 많은 돈들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안 쓰고 있는 미국 제품들이 없어요. 그리고 IT라든지 로봇, 그 다음 의술, 모든 것들이 다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미국 중심의 산업이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제가 한국이나 중국에 투자를 한다면 확률적으로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2배, 3배가 될 가능성은 적다라는 겁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이 작기 때문에 저는 확률 큰 곳에 베팅을 하니까 그래서 복리 효과를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볼 수 있는 곳이 미국 주식 투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이 아니죠. 처음부터 공부를 시작하면서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계속 느낀 게 있는데, 제가 한 15년 정도 투자를 했는데 다 망했던 게, 정말 일확천금을 노리고 진짜 투자가 아니고 투기를 했던 거죠. 주식 시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꼬는 방법이 딱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ETF입니다. ETF. ETF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산업, 그리고 지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코스피에 투자하는 것이고, 코스닥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또는 한국 자동차에 투자하고, 한국 조선에 투자하듯이, 딱 어느 한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 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미국 산업에서 가장 크게 좌우하는 건 지수. 미국 지수는 나스닥과 S&P 500, 다우존스가 있습니다. 이 지수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IT 산업 또는 챗 GPT 같이 이제 인공지능 산업 이런 곳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ETF를 이제 알게 되었고, ETF를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과거 10년, 20년 데이터를 놓고, 매 해마다 1년씩 딱딱딱 끊어봤을 때 성장하는 그 속도를 봤더니, S&P 500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0%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에버리지. 떨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면 딱 보면 과거 백데이터 보십시오. 1년에서 1년 반 정도 기간 안에 원복을 합니다. 떨어지기 직전의 고점에까지 올라가는 데가 길면 1.5년이 걸려요. 짧으면 한 달입니다. 그 기간 안에 원복을 바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한번 떨어진 이후에 우상향은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몇 년을 올라갑니다. 2, 3년, 길게는 5년도 올라갑니다. 쫙 올라가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쫙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10년, 20년을 놓고 보게 되면 100배, 200배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게 복리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적립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점입니다. 근데 내일도 고점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계속 고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왔으니까요. 과거 30년, 40년, 50년 백데이터를 보면 계속 그래 왔으니까 앞으로 20년, 30년도 그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 ETF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ETF에 매월 200만 원을 넣고요. 미국 G2입니다. 미국 주식 시장을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달러로 전환해서 환전을 해서 매일 삽니다. 그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 주식을 살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 시장이 열리는 저녁 10시 반, 11시, 12시쯤 되면 다 사집니다. 내가 걸어놨던 그 기준대로요. 근데 기준은 없어요. 그냥 현시가로 바로 사버립니다. 그게 매일 이루어집니다. 365일 중에 약 200일이 정도가 주식이 이제 열리겠죠? 매일 사는 겁니다. 200번 사는 겁니다, 1년에. 그러면 이제 약간 떨어지던 올라가던 이 상황들이 저한테는 무의미한 거죠. 매일 사니까. 그리고 또 어디에다 투자하느냐? 한국 주식 시장인데 미국 지수를 그리고 미국 산업을 추종하는 ETF에 투자를 합니다. 그 어디 계좌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연금저축 계좌 그곳에서 미국 주식을 ETF를 살 수 있거든요. 그 ETF를 매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우리가 퇴직금을 DC로 받지 않습니까? 그 퇴직금을 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금으로 넣지 않아요. 30%는 안정자산을 가져가지만 70%는 내가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거든요. 위험자산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 70%를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저는 약간 배당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배당 수익도 조금 가져가면서 이제 위험자산 ETF도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배당 자산은 어디에서 많이 창출이 되냐면 퇴직금 계좌에서 배당이 많이 나옵니다. 리츠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부동산 산업을 리츠라고 합니다. 미국 리츠가 있거든요. 미국 리츠에 투자를 해서 1년에 한 5% 이상의 배당이 있습니다. 그 배당을 퇴직금 70%다 넣지는 않지만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리츠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TF S&P 500과 나스닥 100에다가도
많은 양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리츠도 있습니다. 한국 리츠도 1년에 8% 정도의 배당 수익이 있거든요. 그리고 배당 수익 플러스 뭐가 있냐, 이것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이것도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배당이 많이 나오는 달이 있고 배당이 적게 나오는 달이 있으며 그 다음에 올라가는 시기가 또 있습니다.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니까요. 그 리츠는 한 상하 한 10% 안에서 놉니다. 그 10% 선에서 돌기 때문에 수익도 나고, 잘 투자하면 수익도 나고, 그 다음에 배당도 받고, 그래서 플러스가 항상 플러스인 거죠. 이게 적금을 넣으면 한 3,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리츠를 안전자산으로 가져가게 되면, 안전하게 투자를 하게 되면 1년에 10% 이상의 투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별 걱정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은 항상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은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넣는 연금 저축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집사람과 제가 연말 소득공제를 혜택을 보기 위해서 1년에 연금 저축과 IRP 포함해서 900만 원까지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시기를 봐서 한 번만에 넣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목돈을 좀 마련해 놓을 필요도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계좌도 미국 주식 ETF를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S&P 500과 나스닥 100에 무조건 다 넣습니다. 100%입니다. 거기는. 거기에다가 다 넣고요. 그 다음에 그 세 가지 컨셉인 거죠. 퇴직연금, 그 다음에 연금저축, 그 다음에 미국 집투. 요 세 가지를 세 가지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1년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작년에 5천만 원 넣었습니다. 1년에 5천만 원을 넣었는데 이게 1년마다 5천만 원이면 5년이면 2억 5천이 됩니다. 이 2억 5천이 계속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우상향을 하다 보니까 5년 뒤에는 제가 어느 정도 해봤을 때 5년 뒤면은 금액이 좀 제법 되겠죠? 그때 뽑아놓은 게 삭제를 했네요. 별 의미가 없어서. 그거는 솔직히 넣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얼마 된다 이거 정확하게 뭐 5년 뒤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20년 뒤를 보니까요. 10년, 20년 뒤를 보기 때문에 크게 뭐 중요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냥 꾸준하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요. 제가 5년을 넣게 되면은 2025년부터 넣게 되면 2030년이 되면은 합이 얼마나 되냐면은 여기 있네요. 이게 합치면은 한 8억 정도 됩니다. 8억 정도가 5년 뒤에 이제 원금인 거죠. 원금을 넣는 게 8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미국 주식은 오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5년이면 거의 2배 정도가 오르거든요. 아까 얘기를 잠깐 하다가 말았는데 S&P 500은 1년의 평균 에버리지를 따질 때 10%를 상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100은 1년 평균 에버리지가 한 15에서 20% 정도가 올라갑니다. 저는 나스닥 100과 S&P 500을 넣는데 거기에 종류를 두 가지를 합니다. 50%는 1배수를 넣고요. 50%는 2배수를 넣습니다. 그런 ETF가 있어요. 2배수 ETF, 그리고 3배수 ETF 이렇게 있습니다. 3배수 ETF는 상당히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멘탈이 완전 무너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거를 이제 올랐을 때 많이 오르는 걸 좀 기대하기 때문에 2배수를 같이 동시에 넣습니다. 그래서 1배수, 2배수를 동시에 넣어서 이렇게 백데이터를 돌려보면은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그랬을 때 제가 5년을 딱 넣었는데 8억이라는 원금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ETF로 따졌을 때는 한 15억 정도, 2배 정도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은퇴하는 시점에 15억이 됩니다. 그럼 15억을 배당을 받는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5% 배당 주는 데는 늘렸습니다. ETF들이.
5% 배당을 받는다 치더라도 15억에 5%면 돈이 얼마죠? 5, 25, 5, 1, 5, 7,500만 원입니다. 1년에. 배당금만 7,500만 원입니다. 엄청나죠? 배당금만 7,500만 원이고 미플러스 제가 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발생되는 1년에 연수익이 3천만 원도 되거든요. 그러면 1억을 넘습니다. 5년 뒤에 말입니다. 지금부터 5년 뒤에. 저는 5년 뒤에 제가 받는 매월 받는 금액이 1,0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현실인 거죠. 실제로. 이게 된다면이 아니라 저는 거의 90% 이상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런 컨셉으로 이제 짧게 5년을 받지만 10년, 20년을 계속하게 되면 배당은 쓰는 건 맞습니다. 저는 배당을 쓸 겁니다. 다 쓸 거예요. 5년 퇴직하고 나서 저는 매달 1,000만 원을 쓸 겁니다. 실제로 쓰고 이제 불어나는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복리 효과를 보는 거죠. 배당은 다 쓸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돈을 넣을 겁니다. 200만 원씩, 100만 원씩 해서 매달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을 계속 넣어갑니다. 그랬을 때 투자는 계속 이어지고 그 다음에 복리 효과는 계속 이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 상상을 해보십시오. 10년 뒤에는 분명히 30억, 20억, 30억이 됩니다. 그리고 20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70억, 말씀드린 대로 70억. 원래는 제가 좀 타이트하게 계산해보니까 100억이 넘어가요. 근데 이건 솔직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억 너무 크다. 너무 큰 금액이더라고요. 계산대로라면. 근데 이게 100억이 아니고 그냥 진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50억에서 70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20년 뒤에는. 20년 뒤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70살인데 100억이라는 자산이 있다. 좀 되죠. 그러면 국민연금 제가 욕심 나겠습니까? 국민연금 제가 지금 국민연금 들어갔을 확인해 보면 수령 금액이 1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130만 원은 눈에 보이도 않습니다. 그냥 매달 나오는 130만 국민연금이 뭐 50만 원이 나오든 80만 원이 나오든 100만 원이 나오든 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왜? 그냥 매달 1,000만 원이 나오니까. 근데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더해지면은 뭐 좋겠죠. 근데 이거는 뭐 솔직히 또 기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사회에 환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왔다. 그리고 저는 이게 1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 모든 게 1년 만에 모든 게 계획되고 실행이 되는 겁니다. 계좌를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계좌를 만든 지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작년 미플러스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 들어가면서 이제 계좌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꼴랑 해봐야 뭐 4, 5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계좌를 한번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들어가 있는 돈은 총 합쳐서 한 2억 들어가 있습니다. 2억 원 정도가 지금 1년 만에 적산이 되었네요. 그 2억 중에 1억 넘는 돈은 퇴직금으로 받은 그 금액이 이제 1억 5천만 원이 퇴직금으로 받은 게 이제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한 그게 이제 작년에 5천만 원 정도가 넣었었죠. 그래서 2억 원 정도가 이제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계속 5천만 원씩 쌓이니까 그렇게 계속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생활한다고 해서 제가 제 생활이 빠듯하게 먹을 걸 안 먹고 입을 걸 안 입고 내가 취미 생활을 안 하면서까지 투자를 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생활에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래 하던 대로 살고 골프도 치고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도 솔직히 이거는 저는 솔직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거는 나한테 미래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나는 어떤 걸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나 계획을 세우고 하다 보면 이제 길이 생깁니다. 미플러스 이것도 제가 하겠다 해서 한 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걸 시작하고 계획하고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간 겁니다. 좋은 방향대로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운이 좋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100% 운은 아닙니다. 뭐 한 20, 30%는 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계획이 많이 따라왔고 실행을 또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만에 제가 이렇게 성장을 했다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고요. 제가 또 내년에는 올해 또 계획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이제 유튜브에도 올리는데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이제 여행 간지 오래돼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과 여행을 가본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유럽 한 달짜리 캠핑카 여행을 갈 생각입니다. 그걸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유럽 여행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매일 유튜브를 올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